자, 이제 뎁스 있게, 깊이 있게 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슈 진단이 되겠고요. 위기 후 등장하는 슈퍼스타, 등장할 만한, 이렇게 되겠죠. 4차 산업 플랫폼의 핵심, 카카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카카오 말고 또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모셨습니다.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형수 기자로 저는 이제 계속 익숙해서 전자신문 기자 출신이었던 거 이제 많이 출연하셨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대충은 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출연하실 때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은 기억이 이렇게 나죠. 괜히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뭐 어떤 그런 무슨 법칙? 네. 뭐라 그러지? 좋게 생각해서 이제 제가 바닥에서 이제 잘 짚어줄 수 있다고 이렇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석하자고요. 네. 그렇죠. 자, 오늘 기업으로 이제 카카오를 보시는 것 같은데, 카카오를 선정한 이유가 뭡니까? 3대 키워드 이렇게 정해 오셨나요? 뭐죠? 네, 일단 그 경제 위기가 오고 나면 항상 그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또 파워풀해지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규모의 경제 내지는 적자 생존 뭐 이런 개념일까요? 네, 일단은 뭐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이제 트렌드 안에서 본다 그러면 그 구경제하고 신경제가 항상 부딪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존 어떤 규제를 만드는 정치권 입장에서는 항상 표가 많은 구경제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경제 위기가 오면 어쨌든 이게 살아남기 위한 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쨌든 효율성을 강조하다 보면 신경제 쪽으로 많이 좀 이렇게 스텝이 가는 그런 경향들이 많습니다. 용어는 좀 어렵긴 한데 네. 뭐 하여튼 그렇다 치고 네. 산업혁명을 주도할 플랫폼인 이유가 있나요? 일단 제가 카카오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요. 네. 일단 3대 키워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뭐 어떤 키워드죠? 예, 젊음이라는 거 하고요. 내수 그리고 데이터를 꼽았습니다. 젊음, 예, 젊음, 내수, 데이터. 네.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봤을 때 카카오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꾸준해서 이제 카카오뱅크, 뭐 카카오페이들을 이렇게 이용해서 쓰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내수 쪽에서 이제 기존 구경제의 틈을 파고들어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뱅킹, 모빌리티 이런 서비스들을 계속 사람들이 쓰게 함으로써 그 결국 데이터들이 깔때기처럼 이렇게 카카오한테 모이는 구조거든요. 집중형 구조. 네네. 사실 21세기 원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라는 게. 그렇죠. 네. 아주 양질의 데이터를 카카오가 깔때기처럼 빨아가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국내에는 양대 축으로 뭐 네이버와 카카오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네, 항상 비교되는 대상이죠. 그렇죠. 네. 사실 지금 선거철이긴 합니다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은 이런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전염성에 대해서 경계하면은 전자투표 이것도 분명히 진행될 수 있는 미래의 버전이지 않을까. 네네. 그게 이제 뭐 카카오와 네이버가 공용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는 세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앵커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사실 우리의 어떤 관점이 많이 바뀐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프라이버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는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는 이제 침해 불가피한 것, 침해할 수 없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이었는데. 신성 불가침. 네, 그렇죠. 이렇게. 사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개인의 생체 정보라든지 이동 동선을 규제할 수 있겠다라는 게 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그 어떤 생체나 어떤 이런 그 빅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공공에 한해서라는 거죠. 그것도 그렇죠. 점차 열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아마 그렇게 분명히 개화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오늘 화면에 저분이 자꾸 나오셔가지고 다른 분도 나오셨네요. 네. WHO 사무총장이 희한한 표정으로 또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한 네. 저희 프로듀서의 그 속내인 것 같긴 한데. 네. 자, 그 카카오가 최근에 수익성 개선의 1등 공신은 아무래도 모바일 온라인 광고, 모바일이 아니다. 온라인 광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사실 모바일 광고 맞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그 앵커님 혹시 임계거리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임계거리, 네. 임계치라는 거는 네네. 들어봤는데 임계거리,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조절이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이게 사실 그 서커스에서 네. 조련사들이 이렇게 맹수를 조련하지 않습니까? 어. 그런데 이제 맹수를 너무 멀리서 이렇게 지시를 하면 잘 네. 안 들어요, 맹수들이. 그런데 너무 가까이 가서 또 이야기를 하면 위험하죠. 위협하죠. 네,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거리감이 중요한데요. 사실 그동안 카카오가 새롭고 막 신선한 것들 많이 벌렸는데 사실 돈은 못 벌었어요.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돈을 벌려면 어떤 사용자들을 불편하게 해야 됩니다. 네. 뭐 광고를 넣는다든지 뭔가 자켓 클릭을 유도한다든지 그런 걸 사실 잘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이 이게 자선 사업이 아니라 사실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또 너무 불편하게 하면 사용자가 떠나버리고 거부감을 느끼고. 네. 그렇다고 계속 수익을 내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것들을 카카오가 되게 못했어요, 예전에. 뭐 작년에도 성장주였고 재작년에도 성장주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뭐가 다른가? 돈을 번다는 거죠, 지금은. 그 임계 거리, 그러니까 임계 거리를 그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소비자하고의 어떤 접점을 찾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카카오톡에 광고를 넣기 시작한 거거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수익이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수익성이 그래서 네네. 나오기 시작했다. 네네, 맞습니다. 자, 광고 부분의 부정적 영향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상반된 내용인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 작년부터 이렇게 카카오톡에 광고를 넣기 시작하면서 수익이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광고를 줄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케팅, 경제 활동이 안 되니까. 네,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판관비를 줄이는 네네, 환이겠죠. 그렇죠. 물론 네. 온라인 시장은 계속 커지고는 있지만 네, 맞습니다. 뭐 기업 입장에서 광고를 좀 줄이는 네네. 그런데 그것이 카카오에도 영향을 줬나요? 네, 카카오톡 광고에도 사실 영향을 줬는데요. 근데 마이너스 성장은 아닙니다. 그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했는데 시장이 기대하는 성장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네. 그래서 전분기 대비 카카오톡 그 광고가 2% 성장한. 그래도 성장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거죠. 그렇죠. 자, 무슨 카카오 한 종목까지 저렇게 오래 얘기하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보는 시각을 달리하고 사실 기업을 투자할 때는 어떤 모멘텀으로 화끈하게 뭐 하루에 30% 상한가 먹으면 좋죠. 근데 그게 매번 나오는 게 아니고 반대로 손실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장기 그렇죠.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호흡을 고르시라고 기업을 좀 이렇게 깊이 있게 파는 거잖아요. 설득력 있게. 그죠? 네, 맞습니다. 아는 자, 만큼 보이는 법이거든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 광고의 부진은 이제 금융이라고. 카카오가 사실 그 금융 쪽으로 많이 진출해요. 최근에 증권사도 인수한 거를 알고 있고. 네. 이제 금융 부분, 전목 부분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됩니까? 뱅크도 그렇고.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아까 광고 쪽에서 부정적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떤 그 금융이나 어떤 커머스 이런 쪽 오히려 반사이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상쇄가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뭐 이제 카카오톡으로 뭐 쇼핑을 한다든지 그리고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고요. 그리고 카카오의 유료 콘텐츠를 결제하다 보니까 사실 광고에서 성장성이 조금 낮아진 부분들이 어떤 콘텐츠 쪽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이런 반사이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이요. 사실 이번에 그 재택근무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하면서 50대 분들이 사실 네. 이제 온라인 쇼핑을 처음으로 해봤다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네네. 그렇죠. 되게 평소에는 귀찮아서 잘 안 하시는데.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이 한 번 편해지면 계속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플랫폼의 무서운 부분들이 그런 거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럼 카카오에서 계속 뱅킹을 하고 결제를 하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사용하는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카카오에 축적된다. 이런 것들이 향후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빅브라더가 될 수 있다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금융을 접목시키는 이 금산법이나 기업이 금융을 하는 이런 거하고는 저축이 잘 안 되나요? 작년에 인터넷 은행 특별법이라는 걸 이제 법을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해소됐습니다. 네, 대주주 요건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통과가 됐고요. 네. 김범수 의장이나 예, 그런 어떤 제도적인 측면, 대통령 1호 공약이었습니다. 규제 완화, 인터넷 뱅킹 법이. 사실 현재 정부하고 상당히 네, 굉장히 비하인드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이런 이야기가 됩니까? 아니 뭐 기자의 네네. 기자 출신으로서. 네네, 맞습니다. 사실 이 현재 정부가 정부하고 좀 어떤 복잡하죠.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방향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청와대 어떤 주요 보좌진들 중에서도 카카오 출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도 골드만삭스 출신들이 미국 재무부나 뭐 요소에 다 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사실 국내에도 뭐 기업 출신들이 정책에 이거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네네,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이해타산이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얘기는 너무 길어지고 네. 나중에 유튜브로 우리 한번 해서 네네, 알겠습니다. 저희 39금 유튜브 방송 지금 하고 시작했는데 네, 너무 그쪽으로, 재밌더라고요. 네, 네. 그걸로 가보자고. 꼭 보시기 자, 바랍니다. 이제 정리하죠. 카카오 그래서 이제 뭐가 포인트다 요약을 네. 한 번 더 해주시면은. 네. 중요한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 소비자하고의 임계거리를 확보하면서 이제 떠나지 않을 정도로 불편하게 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두 번째는 신성장 쪽에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그게 카카오 뱅킹 그리고 카카오페이 증권 결제 그리고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신사업에서 이제 이익의 질이 좋아졌다. 이 부분이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올해 어떤 자회사들 IPO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뱅킹, 카카오 뱅크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카카오 게임즈하고 이런 좋은 알짜 회사들이 상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더 들어보고 싶으면 나중에 유튜브로 39금 증권방송이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영수 대표 한번 모시고 카카오 얘기 다시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사고 당장 수익은 아닙니다만 내용이 뎁스가 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HSL 파트너스의 이형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